자, 친구 쪽입니다. 지수함수 최대 최소부터. 자, 여기 지수함수를 뭐 그릴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가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재편집을 해드릴 거니까 요거대로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밑과 지수가 미치겠죠. 밑과 지수 이렇게 세트 이게 한 개일 때 이거를 지수함수를 그릴 수 있는 경우로 대체할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형태예요. 자, 이렇게 항이 두 개 아닙니까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한 개라는 겁니다. 네. 이게 한 개. 이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 이 상태로는 최대 최소 못 구해요. 네. 그래서 x 범위를 줍니다. 이렇게 주어져요. x 범위가.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밑과 지수가 한 개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던 모양을 따로 그렸어요. 이거 넷 중에 하나잖아요. 모양이. 그치? 모양이 넷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x범위 양쪽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와요. 무조건. 어디든. 네. x범위를 이렇게 주면 x범위 양쪽 끝에서 최대 최소가 다 걸칠 수밖에 없어요. 기본 구조가. 그래서 이때는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경우지, 그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밑과 지수가 한 개일 때는 x에 1을 넣고요. 그때 y값이 얼마인지를 생각하는데 x에 1 넣으면 0제곱은 1입니다. 네. 그래서 y값이 2가 되고요. x에 3을 넣으면 2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5예요. 최대? 최소. 끝나. 뭐 심플해요. 밑과 지수가 한 개일 때는 아주 심플해요. 양쪽 끝만 넣어줍니다. 다른 건 없나요? 없어요. 네. 그래프 자체가 증가 아니면 감소이기 때문에 네, 양쪽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구조가. 네. 그래프가 어디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밑과 지수가 한 개인 경우는 요거. 되셨나요? 네. 대신에 저 지수 쪽이 변화가 좀 생길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밑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지워도 되죠? 아까 필기를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다들. 그래서 손을 풀던데 손을 아파서 좋은 일이야. 자, 밑에 예제 한번 볼게요. 거짓말쟁이 밑과 지수가 한 개라더니 얘는 한 개가 아니잖아요. 한 개예요. 왜 한 개냐고요? 얘 한 개예요. 한 개 아닌데요? 한 개야. 잘 봐. 3의 1제곱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다 곱하기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그쵸?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건 3이고요. 얘는 역수였어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면 3 곱하기 얘가 뭐가 되죠? 3분의 2의 x제곱 하나죠. 하나짜리. 이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근데요, 처음부터 얘가 곱하기니까 하나인 걸 파악하면 굳이 이렇게 정리 안 해도 돼요. 왜요? 여기다 넣을 거니까. 그죠? 저기다 x에 1 넣어볼게요.
F1은 2 곱하기 0제곱은 1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나오고요. 자, x에 2 넣어볼게요. 2는요, F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 자, 3의 마이너스 1은 역수. 3분의 1. 그치? 3분의 4가 돼요. 그러면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조가 이렇게 됐다는 거. 되셨죠? 네. 그러면 이거는 양끝만 넣으면 되네요. 네. 맞죠. 근데요. 되셨나?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요 1번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y는 a의 fx 형태. 요게 한 개. 요게 한 개일 때요. 그쵸? 이때는 fx의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fx의 최대 최소가 전체의 최대 최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즉 지수의 최대 최소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누가 최대인데 그건 모르죠. 누가 큰지 작은지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표현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쵸, 똑같죠. 근데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럼 이건 문제가 없지. 요게 1차니까 양쪽 끝값에도 결정이 돼요. 지금 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x 범위가 1부터 2다. 이렇게 줬다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x가 1일 때, x가 2일 때만 넣어주시면 돼. x가 1일 때, x가 2일 때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 나오는 거죠. 됐나? 지금 한 거. 지금 방금 한 거.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예가 있냐면 밑과 지수는 하나인데 잘 봐.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는 일치가 아니잖아요. 요거의 최대 최소가 결정이 또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x범위가 0부터 3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줬어요. 그럼 0하고 3을 넣으면 안 돼요. 아까 끝값 넣으면. 그쵸? 끝값을 넣은 건 얘가 1차일 때 해당하는 거고요. 네. 여기가 2차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최대 최소를 보기 위해서 끝값을 넣으면 안 되고 얘가 반의 제곱. 자, 요런 구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요거 잘 봐. 요거의 최대 최소를 보셔야 돼요. 이게 최소가 얼마일까요? x가 1일 때 2라는 최소값이 되고요. 2차 함수. 지수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1에서 먼 게 3이죠. 그쵸?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6이죠. 최대가 6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지수의 최대 최소가. 그러면 최소값은 최종적으로는 2의 제곱. 얘가 최소가 2니까 최대값은 2의 6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에서 헷갈리면 이렇게 써놓고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화면에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지수의 최대 최소를 가지고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나? 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요거의 최대 최소만 보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한 개일 때. 네. 뒤에 붙은 건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얘는 1차식 자체가 양 끝에서 최대 최소를 가지니까 그냥 넣은 거고. 그렇죠? 네. 요거는 2차일 때. 자, 요거는 우리 책이 없어서 따로 적어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밑과지수 한 개일 때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합성함수로 표현된 경우인데 합성함수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네, 밑과지수가 두 개일 때요. 근데 두 개일 때인데 이게 두 번째 형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AX랑
ax 제곱이 존재할 때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배운 거 안에서 풀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t로 치환하고요. 요거는 t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다만 범위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요것만 하시면 최대수가 결정된다.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꺼졌니? 아니, 소리가 나. 못 꺼주네? 확실해? 네. 날아가면 큰일 난대. 날아가. 잠시만. 이거 이상한데? 아니요? 맞네. 못 꺼주네. 시계가 이렇게 넘어가죠? 안 보여? 아무도 안 도와줘. 자, 가봐. 자, 볼게요. 이거 풀 때요. 4x가 2의 제곱의 x고요. 2의 x 플러스 1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잘 봐주세요. 이게 2의 2x고요. 얘는 2 곱하기 2x로 바꿨을게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요. 2x의 제곱이 되고요. 2 곱하기 2x예요. 보이시죠? ax랑 ax의 제곱이 나와 있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모양을 위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추가된 거예요. 2x를 내가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2x의 제곱은 t 제곱이 될 건데 문제는 여기서 x 범위가 작용을 하는 거죠. x 어디부터 어디? 1부터 2까지죠. 네. 그러면 이거 보세요. x가 1이면 t는 2고요. x가 2면 t는 3이다. 여기서 x 범위가 t 범위로 바뀌어줘야 돼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 얘를요 y로 쓸게요. fx는 아니니까 이제 얘 t로 놓을 거야. 얘는 2t야. 이렇게 되고, 그치? x가 1부터 2일 때는 t는 2부터 4라고 바뀌었죠. 그쵸? x 범위에 따라서 t의 범위 이렇게. 그리고 뭐야? 2차 함수야. 지수의 최대 최소가 아니야. 2차 함수로 바꿔. 그러면 뭐야?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그 반의 제곱 있잖아요. t 빼기 반의 제곱. 이렇게 정리한 거.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t가 1일 때 최소값이잖아. 근데 t가 1인 게 없어. 범위 없어. 그치? 네. 그래서 t에다가 2를 넣었을 때 최소값 0이 나오는 거고요. t에다 4를 넣으면 8이라는 최대값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뀌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얘는 이거 자체 지수의 최대 최소가 아니고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문제가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산술기하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산술기하에 대한 거는 나중에 변형으로 풀어보셔야 될 거고요. 써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써볼게요. 요거는 쓰셨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세 번째 형태인데 ax랑 a-x가 존재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심플해요. 네. 자, 보세요. 이게 뭐야? 2의 마이너스 x죠. 역수. 네. 이렇게. 이거에 최소값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얘는 최대나 최소 중에 하나를 딱 결정해 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요.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예요. 산술기하 평균을 써드릴게요. 산술기하 평균은 그림으로 할까요? 별하고 세모의 합이 있을 때요. 절대값 방식이에요. 얘가 2루트 별 곱하기 세모 이상이 된다라는 거고 별하고 세모가 양수여야 돼요. 네. 이게 산술기하 평균. 유식.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알 수 있어요. 네. 그냥 필기만 잘 해두시면 돼요. 산술기하. 원래 이거는 고등수학 하에서 하는 건데 저거만 잘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봐. 얘가 별이고요. 얘가 세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양수죠? 양수. 그리고 아까 봤던 거랑 다르죠? 지수가 하나인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제곱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딱 보인다는 형태가. 그래서 별 세모는 2루트, 별하고 세모 더한 거는 2루트 2개 곱. 요거 요렇게 분리할게요. 요렇게 분리하고요. 됐죠? 네. 요거 분리한 거야. 그 다음에 얘도 곱한 거.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친 걸 그냥 다 곱하면 되는 거죠. 위 안쪽에는. 그러면 이게 구조가 이렇다니까? 약분되고 답이 뭐냐면 최소값 나오는 거야. 2루트 2가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책에는 없지만 산술기하라는 그 절대부등식을 이용한 역수가 존재할 때 최소값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얘가 최대 최소. 여러분이 정리한 세 가지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지수로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형태고요. 그래프 안 나오죠? 그래프 안 그리잖아. 그쵸? 그래프 그려서 가는 게 아니고요. 식으로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필기만 잘해두셔도 돼요. 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수학은 제일 어려운 책이다. 네. 지금 갑자기 후회를 하고 있어요. 머리를 괜히 잘랐나. 아까 영상을 잠깐 확인했는데요. 나이가 들었어. 이 머리를 이렇게 세우니까 있잖아. 이게 또 아래서 찍잖아요. 내가 그래서 카메라 위에 달아달라 그래. 머리가 없어. 그래서 큰일 났어요. 망한 것 같아. 10년 후에는 지금도 좋아, 이렇게 부러워하겠지? 지금 나이도. 자, 그 다음에 지수방정식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 네. 이거는 지수만 비교하는 거예요. 지수만 비교해요. 네. 근데, 밑이 혹시 1일 수 있는지, 아니면 지수가 0이 될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방정식에서 항상 보셔야 돼요. 혹시 밑이 1일 수 있는지, 지수가 0이 될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밑이 1이면, 잘 봐. 여기가 닮아도 되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일 수 있는지, 양쪽 모두. 밑이, 이건 방정식이니까 해를 다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지수가 0이라는 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얘도 0제곱 1이잖아요. 이게 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혹시 나올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시되 일단 기본적인 건 지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 지수 비교라고 했지만 모양을 비교하라고 얘기를 해요. 방정식 쪽에서. 모양 비교가 우선이고요. 첫 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 요것만 따로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네. 이게 뭔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가볼게요. 되죠? 자, 그러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렇게 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키워보죠. 우와, 커졌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볼게요. 이게 뭐죠? 2의 역수. 마이너스 1제곱. 그치? 네.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은 요거니까 2의 3x제곱이고요. 얘는 이렇게 두시면 돼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모양을 보는 거야. 첫 번째. 모양 봐라. 모양 뭐냐? 3x랑 얘가 같다. 그쵸? 얘가 같아야지.
그렇지? 일반적인 방정식보다 훨씬 쉬워요. 모양을 우선 보는 거고요. 요거 인수분해돼요. 아하! x는 마이너스 1 또는 4구나. 자, 지수는 음수여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쓰면 돼요. 답이에요. 답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잘 봐. 밑이 혹시 1일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안 돼. 밑이 2야. 결정돼 있잖아.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수가 혹시 0일 수 있니? 보는 거야. 지수가 0인 거 안 돼. 왜 안 되냐면 얘가 0이라면 0인데 이거는 2하고 마이너스 2. 달라. 그치? 둘 다 동시에 0 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답은 이렇게 두 개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책에 나오는 방식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숱하게 고민을 해보다가 여러분에게 제일 맞게 편집한 거예요. 꼭 봐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이런 게 나오죠. 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모양부터 한번 봐볼까요? 모양 한번 보죠. 조금 정리를 안 해도 되겠죠? 모양 보시면, x고, 여기 있는 요거랑 얘랑 같으면 되겠네. 라는 게 모양을 본 거예요. 그냥 저 모양만 비교하는 거죠. 그쵸? 네. 밑은 똑같으니까. 이 상태에서 원계수 정리. 0이니까 인수분해 돼요. x는 바로 갈게요. 2 또는 3이요. 일단 답이에요. 그렇죠? x 양수란 조건 안 줬기 때문에 혹시 음수가 나오면 넣어서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넣어서 값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음수 나올 수 있어요. 방정식은요, 조건을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밑이 1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밑이 1일 때, x가 1이면 돼요. 그쵸? 성립해요. 그래서 답이 뭐가 추가되냐면, x는 1이 추가돼요. 밑이 1이면 안 됐잖아요. 그쵸? 함수에서 안 됐죠. 근데 이건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이거 방정식이에요. 저걸 만족하는 x값을 다 찾는 거거든요. 이거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볼게요. 지수가 혹시 0일 수 있나? 양쪽 다 확인하는 거죠. 지수가 0일 때는 왼쪽은 0 또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1이야. 안 돼요. 맞는 게 없어. 동시에 맞는 게 없잖아. 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놓치면 해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선생님 지수 0 되는 것도 보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지수 0 되는 건 되게 심플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거. 그쵸? 이거는 이 모양도 같아질 수가 없고요. 그죠? 그러면 x 0밖에 없는 거죠. 지수 0. 그쵸? 0제곱은 1이니까. 자, 그래서 지수가 0일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모양 보고 그 다음에 밑과 지수 따로 체크하시면 방정식은 되게 많이 좋아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하나 있어요. 밑에 보니까. 그치? 이상한 게 있어. 이거 2차 방정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치환이 필요한 경우라고 했는데 느낌 오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뭐죠? 근데 선생님 이거 치환 안 해요. 왜냐면 봐봐. 3x의 제곱으로 그냥 봐.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거 봐. 얘가 3x 곱하기 3이거든? 12 곱하기 3x로 보는 거고. 27은 0이야. 여기서 굳이 치환을 해야 되나? 아니라는 거죠. 3x 곱하기 3x. 문자는 뭐고? 93, 27, 마이너스. 인수분해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3x 빼기 9. 3x 제곱 자체를 t로 치환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근데 나는 치환 안 해도 이렇게 풀린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3x는 9 또는 3이거든요? 이거 보이죠? 3의 제곱이잖아. 그지? x는 2 또는 3의 1제곱. 1. 그쵸?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지 말고 이건 로그 정의죠. 로그 3의 2로 답을 써주시는 거예요. 로그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답이. 자, 혹시 이렇게 나오면. 자, 그래서 이게 지수 방정식의 형태고요. 넘기시면 부등식에 나올 거예요. 네. 자, 부등식에 써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써야 될까?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네. 이런 형태가 아니고 우리는 이것만 작업하시면 돼요. 이거 써볼게요.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라고 쓰시고요. 부동 방향에 대한 거예요. 밑이 0하고 1 사이면 반대로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주의하셔야 될 건 혹시 밑이 1일 수 있는지 지수가 0일 수 있는지는 항상 반부등식에서는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이때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셔야 돼요. 요거 따로 확인한다. 요때 성립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형태를. 쓰셨나요? 됐죠? 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요거예요. 요건데요. 좀 필요 없어요. 네. 자, 이거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지?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1 빼기 2x 되겠죠. 그치? 마이너스 1 곱해서. 자, 그 다음에 부동호 그대로 이렇게 가요. 이거 그대로 쓴 거죠. 자, 이겁니다. 밑줄보다 어때요? 크죠? 크죠? 네. 그러면 그대로. 지수만 비교. 그대로. 네. 끝! 이 그대로 끝.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넘겨. x제곱 빼기 2x 빼기 3 요렇게 일수분해 할게요. 이거 혹시 나하고 수업하신 분들 이거 기억날 텐데 이거 무슨 값? 사이값이에요. 이게 사이값이라는 거예요. 2차 부등식. 네. 사이값이 무슨 얘기야? 두 근 사이가 답이 된다. 네.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이값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대로가 중요한 거죠. 일단 그대로. 미치오보다 클 땐 그대로. 그리고 선생님 반대로도 알려주세요. 자, 알려드려볼게요. 자. 괜찮아요? 요거야. 이게 뭐 반대로요. 모르는데. 잘 봐. 아까 확인 안 한 거 있죠? 밑이 1일 수는 없으니까 안 됐고요. 지수 둘 다 0일 수는 없으니까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밑이 1일 때 되죠. 밑이 1일 때 되잖아. 양쪽 크거나 같다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추가해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자, 일단 이거 볼게요. 자, 얘는 밑이 1일 때와 지수 0일 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등호가 없어. 그치? 등호가 없으니까 밑이 1일 때랑 밑이 1이어도 같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지수가 0일 때도 같은 게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크거나 같다가 돼야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치? 됐죠? 네. 자, 그럼 이 상태야. 자, 밑이 1보다 커요, 작아? 모르죠? 쪼개야 돼.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부동호 그대로. 지수만 비교하는 거예요, 지수만. 그렇죠? 네. 그 다음 밑이 1일 때 안 된다 그랬어요. 0하고 1 사이일 때. 0하고 1 사이일 때는 반대로라 그랬죠. 잘 보세요. 쉬워. 반대로 비교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지수끼리 비교. 0하고 1 사이일 때는 반대로. 오케이? 부동 반대. 지금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얘를 넘겨. 자,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빼기 3. 헐! 또 나왔어. 무슨 값? 사이값. 사이값. 네. 뭐하고 뭐 사이? 1과 3은 사이고요. 잘 보세요. 이거랑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 그치? 1보다 클 때 1하고 3 사이. 그러면 최종 답은 1부터 3. 네모 칠게요. 얘 답이에요. 일단 답. 된 거예요. 첫 번째 답. 근데 네. 왜요? 아니 네. 틀린 줄 알았어. 이건 반대로. 자, 가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 요거 또 2차 부등식인데 기억 안 나면 지금 들어보세요. 저건 사이값이었잖아요. 사자 이렇게. 이거는 갈라진 범위라 그래요. 갈라진 범위는 뭐냐면 작작 큰 큰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갈라진 범위. 사이값하고 갈라진 좀 알아두세요. 2차에서. 자, 그러면 요 범위에서 만족하는 거 찾아야 돼. 선생님 해볼게. 아, 0하고 1 사이일 때야. 아이고, 0하고 1 사이. 요 범위에서, 그치? 이거일 때, x가 1보다 작거나, 똑같이 가나요? 3보다 크다니까, 공통 범위는 여기 되네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답은 0부터 1이 또 답이에요. 답 두 개. 이것 또는 이거. 그러면 밑이 이럴 때 따질 필요 없죠. 등호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대로 반대로가 무슨 얘기인지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또 나오겠죠? 요거. 아까 방정식 풀었던 거랑 똑같은데 이것도 여러분 치환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앞에 게 아까 했던 거야. 3x의 제곱이고요. 얘는 3 보이죠? 12 곱하기 3x고요. 27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3차는 안 내요. 네, 3차는 고차부등식인데 고차부등식 자체를 안 해요 우리가. 3x 곱하기 3x고 치환하셔도 되고 안 해도 돼요. 9, 3, 27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요거를 문자로 보는 거죠. 그죠? 네. 요거를 문자로. 인수분해. 치환해도 돼. 헷갈리면. 그러면 3x 빼기 3, 3x 제곱 빼기 9. 요렇게. 자, 역시 2차 형태죠? 무슨 값? 사이값. 계속 보일 거예요. 사이값이요. 뭐 사이? 3부터 9. 자, 이렇게 쓰고 여기서 넘어올게요. x가 3부터 9니까 3x가 3의 1제곱 3의 x 3의 2제곱 여기까지 됐죠? 자, 밑을보다 커야잖아요. 크죠? 밑을보다 크잖아요. 그죠? 네, 밑을보다 커.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뒤집으면 이상해지겠죠, 범위? 그게 답이죠.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쓴 거를 진짜 필기를 잘 해두시면 얘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네. 괜찮아요? 네. 그럴 수 있죠.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간 사람보다는 낫죠. 그치. 자,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로고 방부 등식 하겠습니다.